이번에는 2021년 대수능 문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처음으로 볼 지문은요, 26번에서 30번까지 해당하는 지문인데요. 제일 앞에 채권이라고 나와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법지문입니다. 자, 법지문 같은 경우에는 경제지문이랑 법지문이 이렇게 번갈아서 나오는 그런 패턴이 보이기는 하는데, 일단 법지문의 특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어려운 개념들이 많이 나와요. 어려운 개념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개념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요. 개념을 파악하시고요. 그리고 그 법적인 개념이 어떤 요건을 통해서 이루어지는지를 파악하셔야 됩니다. 요건. 자, 그래서 주로 출제 요소는 개념이 출제 요소가 되고요. 그 개념을 성립시키기 위한 요건까지 같이 봐주는 것이 법지문의 포인트예요. 21년도 수능에 법이 나왔고 22년도 수능에 그 브레턴 우즈 체제라는 경제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올해 수능에서는 아마도 법지문이 나오고 여러분이 칠 그 후년 수능에서는 내년에 수능에서는 다시 경제지문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볼 수 있지만 이러한 패턴은 언제든지 깨질 수 있기 때문에 법지문을 읽는 연습도 같이 한번 해봅시다. 자, 지문을 본격적으로 읽기 전에 문제를 통해서 어떤 걸 얻을 수 있을지 문제로 한번 먼저 가볼게요. 윗글에 대한 이해예요.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앞부분만 쭉 훑어봅시다. 계약상의 채권, 재화나 서비스 제공, 예약상의 권리자, 급부, 불법 행위 책임 이런 단어들이 나오네요. 아, 뭔가 계약, 채권, 예약 이런 것들에 관한 내용이겠구나. 그리고 조금 낯선 용어들도 있죠. 예약상의 권리자, 뭐 급부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 주목해서 봐야겠다. 27번으로 가볼게요. 기억에 대한 이해. 기억에 대한 이해를 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걸 골라보라네요. 자, 기억의 위치를 파악을 해주시고 기억 여기 있죠. 기억의 위치 파악하시고 읽을 때 저 기억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인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요거 하나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28번으로 왔어요. 28번으로 왔을 때 뭘 보면 되냐? 예약의 유형에 따라서 권리자가 요구할 수 있는 급부에 대해 정리를 한 거래요. 이렇게 표나 그래프가 나온 경우에는 그 X축과 Y축을 구성하는 것들을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요. 예약의 종류가 나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예약상의 급부, 본계약상의 급부가 무엇인지를 구분지어서 판단하는 것이 문제의 목적이에요. 아, 그럼 예약의 종류가 나왔을 때 예약상 급부와 본계약상 급부를 비교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구나. 요거 하나 파악해 주시고요. 29번으로 가면 얘는 사례 적용 문제, 30번으로 가면 얘는 어휘 문제구나. 이렇게 보시고 지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문을 먼저 한번 볼게요. 보시면요. 바로 개념부터 나옵니다. 개념의 유의에서 보셔야 된다고 얘기했죠. 채권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특정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래요. 일단 개념이 나와 있으면 무조건 밑줄 끊고 가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말하는 특정 행위를 급부라고 얘기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특정 행위를 해줘야 될 의무, 해줘야 될 의무를 채무라고 한대요. 채무자가 그 특정 행위를 해줘야 할 의무를 지닌 사람이 채권을 가진 이에게 급부, 특정 행위를 이행을 하면 채권에 대응하는 채무는 소멸한대요. 급부는 재화나 서비스 제공인 경우가 많지만 그 외의 내용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자, 요거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채권을 가진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채무를 가진 사람이 있어요. 채권은 다른 사람에게 특정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채권이고요. 채무는 특정 행위를 해주어야 할 의무, 채권자가 요구하는 특정 행위를 해줘야 될 의무를 가졌기 때문에 채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특정 행위, 제공할 것을 요구하는 권리, 그리고 그 특정 행위를 해주어야 할 의무에서의 그 특정 행위는 우리가 급부라고 얘기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고요. 요 급부를 이행을 하면 모든 채무가 소멸되겠죠. 해줘야 될 의무가 소멸되겠죠. 해주었기 때문에.
자, 그리고 급부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상세하게 얘기합니다. 급부는 재화나 서비스 제공인 경우가 많지만 그 외의 내용일 수도 있대요. 자, 어떠한 특정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개념의 사례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괜히 열거한 걸까요? 아니겠죠. 특정 개념을 설명할 때 그 세부 사례를 열거했다? 이것은 출제 요소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선지로 구성되어요. 쓸모없는 말을 지문에 넣지 않기 때문에 이런 포인트들은 잘 짚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요. 권리에 대한 얘기를 시작합니다. 민법상 권리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계약 없이 법률에 정해진 요건의 충족으로 발생하기도 하지만 대개는 계약의 효력으로 발생한대요. 여기서 말하는 계약이란이라고 하면서 또 다시 한번 개념을 설명을 해주고 있죠. 개념 반드시 체크하시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계약이란 권리 발생 등에 대한 당사자 간의 합의로서 권리 발생 같은 것에 대한 당사자 간의 합의로서 계약이 성립하면 합의 내용대로 권리 발생 등의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래요. 계약이 성립이 되면 합의 내용대로 권리 발생 같은 효력 등이 인정된다. 는 거 이해하시면 되고요. 당장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는 그 제공을 급부로 하는 계약을 성립시켜 확보하면 되지만 미래에 필요할 수도 있는 재화나 서비스라면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얘기하면서 미래에 필요할 수도 있는 재화나 서비스와 관련된 계약을 성립시킬 때 그런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는 게 유리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이해되시죠? 지금 당장 내가 서비스가 필요해. 뒤에 나오는 예시지만 머리를 자르고 싶어. 그러면 그 머리 자르는 서비스 제공을 급부로 하는 계약을 성립시켜서 당장 머리를 자르면 되지만 나는 지금 당장 원하는 게 아니라 미래에 필요할 수도 있는 재화나 서비스에 관련된 계약을 성립시키고 싶어. 이러면 그 미래에 있을 서비스를 보장해주는 계약을 성립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는 게 유리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쭉 내려가면서 보면 더 이해가 잘 될 거예요. 이렇게 미래에 필요할 수도 있는 재화나 서비스를 위해 예약이 활용이 됩니다. 예약이라고 할 때 법적인 관점에서의 예약과 일상에서의 예약은 구별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기차 탑승을 위해 미리 돈을 지불하고 승차권을 구입하는 것은 기차 승차권을 예약했다고도 하지만 이 경우에는 예약에 해당하지 않는 계약이라고 하네요. 아까 기억의 의미를 묻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문구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기억, 기차 탑승을 위해 돈을 지불하고 승차권을 구입하는 것은 예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계약이다. 라는 정보를 여기에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걸 반드시 체크하고 가셨어야겠죠. 자, 법적인 예약은 어떤 것인지를 정의해주고 있네요. 법적으로 예약은 당사자들이 합의한 내용대로 권리가 발생하는 계약의 일종이래요. 계약의 일종인데 어떻게 다르냐면 재화나 서비스 제공을 급부 내용으로 하는 다른 계약인 본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 발생을 목적으로 한대요. 본계약, 재화나 서비스를 당장 제공하는 것을 급부로 하는 요구하거나 해주어야 할 그 특정 행위를 급부라고 한다 했죠. 그 특정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그 다른 계약인 본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 발생을 목적으로 한대요. 본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만들어주는 계약, 그게 바로 예약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밑에 쭉 설명이 나옵니다. 예약은 두 가지의 유형으로 나뉜대요. 자, 첫째와 둘째가 나와 있는데 한번 같이 이해를 해봅시다. 첫째, 채권을 발생시키는 예약이래요. 첫 번째는 채권을 발생시키는 예약이다. 아까 위에서 개념 정리했죠? 채권이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 특정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예요. 특정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발생시키는 예약, 이 첫 번째 유형이라고 하네요. 그 채권의 급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예약상 권리자의 본계약 성립 요구에 대해 상대방이 승낙하는 것. 요게 바로 첫 번째 유형의 채권 급부 내용이에요. 여기에서 말하는 예약상의 권리자는요, 위에 나와 있는 말로 바꾸어서 얘기해 보자면 요 예약상의 권리자는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본계약 성립을 요구했을 때 그 상대방이 승낙해야 돼요. 그게 바로 첫 번째 유형이고, 여기에서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본계약을 성립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거고요. 그 예약상의 상대방, 채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상대방의 성립 요구, 즉 급부에 이행할 의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이 본계약을 성립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 예약상 권리자가 본계약을 성립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 그 상대방은 승낙해야 돼요. 자, 여기에서는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네요. 회사의 급식업체 공모에 따라 여러 업체가 신청한 경우 그중 한 업체가 선정되었다고 회사에서 통지하면 예약이 성립한대요. 자, 예약이 성립했대요. 이에 따라 선정된 업체가 급식을 제공하고 대금을 받기로 하는 본계약 체결을 요청하면 회사는 이에 응할 의무를 진다. 요 말을 한번 위에 나와 있는 개념어들로 연결을 시켜서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선정된 업체가 이러이러한 본계약 체결을 요청하면 회사는 이에 응할 의무를 진대요. 여기에서의 예약상의 권리자는 누구일까요? 채권을 가지고 있는 권리, 무언가를 요청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예약상의 권리자는 선정된 업체입니다. 자, 예약상의 권리자가 본계약 성립 요구를 하면 회사는 그것을 승낙해야 되죠. 이게 바로 채무죠. 급부를 이행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으니까 여기서의 급부는 본계약 성립 요구에 대해 상대방이 승낙하는 것이라고 위에 나와 있죠. 승낙을 해줘야 할 의무를 회사는 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유형이었어요. 예약의 첫 번째 유형이고요. 두 번째로 넘어가기 전에 그 첫 번째 유형을 한번 정리해보고 넘어갑시다. 여기 옆에다가 한번 확대해서 정리해 볼게요. 자, 보시면요. 자, 첫 번째 유형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예약의 단계에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요거부터 한번 볼게요. 예약할 때는요. 급식 업체가 예약상의 권리자가 됩니다. 채권을 가지고 있는 권리자가 되고요. 급식업체가 회사에게 본 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청하죠. 본 계약을 체결시키는 것이 바로 급부에 해당하는 얘기고요. 급식업체가 회사에 이 급부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면요. 회사는 채무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 급부를 해주어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승낙을 하게 됩니다. 요 승낙은요. 급부를 이행했다는 말이고요. 급부를 이행하면 이제 회사의 채무는 소멸하게 되죠. 요게 예약상의 관계였고요. 요 예약을 통해서 이제 본계약이 성립이 되면 또 어떠한 그 계약이 이루어지게 되냐면 급식업체가 급식을 제공한 후에 회사한테 또 다른 채권을 가지게 되죠. 어떤 거? 급식 대금을 줘. 급식 대금을 내놔라. 우리가 급식을 제공했으니까 급식의 비용을 지불해라. 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채권이고요. 요구하는 이 내용, 특정 행위를 해달라. 라고 하는 요 내용이 급부죠. 그러면 채무를 지닌, 급부를 이행해야 할, 특정 행위를 이행해야 할 의무를 지닌 회사는 대금을
납부할 것입니다. 자, 대금을 납부하면 요 위에 있는 내용과 똑같죠. 급부를 이행한 것이기 때문에 채무가 소멸되게 됩니다. 자, 요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요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두 번째 예약 유형으로도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둘째는 예약 완결권을 발생시키는 예약이래요. 예약 완결권을 발생시키는 예약이다. 자, 이 경우에는 어떻게 그 예약의 과정이 진행이 되는지 한번 봤더니 예약상의 권리자가 본계약을 성립시키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만으로도 본계약이 성립한대요. 아까와 같이 무언가를 요청하고 승낙하고 이런 과정이 다 생략되고요. 의사를 표시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본계약이 성립한다는 거죠. 여기서 그러면 본계약 성립의 요건은 어떤 거예요? 본계약을 성립시키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본계약의 성립 요건이 되는 거죠. 자, 여기서도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주고 있네요. 가족 행사를 위해 식당을 예약한 사람이 식당에 도착해서 예약 완결권을 행사를 하면 본계약을 시키겠다는 성립 의사를 표시하면 바로 본계약이 성립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사 제공이라는 급부에 대한 계약상의 채권이 발생한다. 이것도 옆에 한번 같이 정리를 해봅시다. 자, 보시면요. 두 번째 유형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유형과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예약상의 권리자가 의사표시를 하면요. 본계약이 성립됩니다. 자, 본계약이 바로 성립되고요. 그러면 본계약에서는 예약자, 아까 식당 예시로 정리를 해보자면 식당을 예약한 사람은 식사 제공을 요청할 권리를 지니게 되고요. 이게 바로 채권이죠. 그리고 식사 제공이라는 이 특정 행위가 급부가 되겠고요. 자, 그러면 식당, 그 예약자가 채권자라면 채무자에 해당하는 식당 주인은 식사 제공의 의무를 지니게 됩니다. 이게 바로 채무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유형과 두 번째 유형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차이는요. 일단 첫 번째로 두 번째 유형의 예약상 권리자는요. 본계약 성립을 위해서 무언가를 요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본계약의 성립을 위해서 어떤 것을 요청하고 승낙을 요구하고 이런 과정이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고요. 두 번째 차이점은 예약상 권리자가 의사만 표시하면 바로 본계약이 성립되기 때문에 그 예약상의 과정에서 식당이 무언가를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자, 위에 1번 같은 경우를 보면요. 회사가 급부를 이행해서 채무를 소멸하는 경우일 수도 있지만 2번과의 차이는 뭐냐면 본계약 체결을 승낙하는 의무, 그 급부 이행을 안 할 가능성이 있어요. 급부 이행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요. 급부 이행을 하지 않아서 본계약을 성립시키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요. 물론 다른 책임을 져야겠지만 그래도 본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첫 번째의 특징이고요. 두 번째는 이와 반대대로 본계약은 예약상의 권리자가 요청만 하면 그 채무자, 식당의 이해관계와 상관없이 무조건 본계약이 성립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와 두 번째 본계약 성립 요건을 다시 한번 이쪽에 정리를 해보면요. 본계약의 성립 요건은 첫 번째 경우는 본계약 체결 요청을 합니다. 누가? 예약상의 권리자가. 그러면 채무자가 이것을 승인합니다. 이것을 응하고요. 그래야지만 본계약이 성립됩니다. 두 번째는요.
의사표시라면요. 예약상의 권리자가 의사표시를 하면 바로 본계약이 성립됩니다. 요거는 본계약 성립 요건이죠. 요러한 차이점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좀 될 것 같네요. 자, 밑으로 한번 내려가면서 밑에 내용도 같이 한번 봅시다. 예약에서 예약상의 급부나 본계약상의 급부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대요. 이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구나. 예약의 유형에 따라 발생 문제의 양상이 다르대요. 일반적으로 급부가 이행되지 않아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자, 채무자는 원래 급부를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근데 그 급부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행하지 않게 되면 채권자에게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겠죠.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채무자가 자신의 고의나 과실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채무 불이행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급부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급부를 이행해야 하는 그 채무를 불이행했기 때문에 채무 불이행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도 채무 불이행 책임이라는 개념에 대한 법적 개념에 대한 성립 요건이 또 하나 붙어 있는 게 보이시나요? 자, 요게 법적인 개념, 결과라면 요 앞에 그것을 성립시키는 요건이 나와 있죠. 원래는 자신의 고의나 과실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증명해야지만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는데 그 요건을 성립시키지 못해서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게 되었다는 요건과 개념, 요건과 결과의 관계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법 관련 지문에서는요, 개념, 그리고 그 개념을 성립시키는 요건을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이런 내용들이 다 선지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자, 채무불이행의 책임이 진다. 이로 인해 채무의 내용이 바뀌는데 원래 급부 내용이 무엇이든지 간에 채권자의 손해를 돈으로 물어내야 되는 손해배상 채무로 바뀐다는 게 되죠. 원래는 서비스 제공, 머리를 잘라주거나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채무의 내용, 급부의 내용이었는데 만약에 채무불이행의 책임을 지게 되면 채무의 내용은 전부 다 돈으로 물어줘야 되는 것으로 바뀐대요. 자, 이렇게 인과관계를 따져보면 급부가 이행되지 않아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고의나 과실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채무 불이행의 책임을 지게 되고요. 그것은 손해배상 채무로 바뀌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채무자의 문제예요. 여기까지는 채무자의 문제고요. 여기서는 타인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여기서부터는 타인의 문제입니다. 만약에 타인이 고의나 과실로 예약상 권리자가 가진 권리를 실현하는 걸 방해했다면 예약상의 권리자는 그 타인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라고 나와 있네요. 법률에 의하면 누구든 고의나 과실에 의해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고 그 위법성이 인정되면 고의나 과실로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고 그 위법성이 인정이 된다면 요거 요건이죠. 이런 법정 요건이 성립이 되면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게 된대요.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게 되고요.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돈으로 그 손해를 배상할 채무를 지게 됩니다. 자, 타인이 위법성을 인정할 위법성이 인정될 행위를 통해서 타인에게 피해를 끼쳤다면 그것은 바로 불법행위 책임으로 성립이 되고 그 다음 그 채무는 돈으로서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다만 예약상 권리자에게 예약 상대방이나 방해자 중 누구라도 손해배상을 하면 다른 한쪽의 배상 의무도 사라진대요. 예약상의 권리자에게 예약 상대방, 채무자를 뜻하죠. 채무자나 방해자, 아까 타인이었죠. 타인 중 누구라도 손해배상을 하면 다른 한쪽은 배상 의무가 사라진대요. 왜?
급부 내용이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물어줘야 할 그 손해의 내용이 똑같다는 거죠. 동일한 손해에 대한 보상이기 때문에 그 손해에 대한 보상을 한쪽에서라도 하면 다른 한쪽의 배상 의무는 사라집니다. 이렇게 내용이 마무리가 되네요. 자,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문제를 볼게요. 26번.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물어보네요. 자, 하나하나 같이 봅시다. 계약상의 채권은 계약이 성립하면 추가 합의가 없어도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다. 요 말 어디 나와 있었죠? 여기 바로 나와 있죠.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계약이 발생하면요. 합의 내용대로 권리 발생 등의 효력이 인정되는 게 원칙이에요. 추가 합의가 없어도 됩니다. 요거 맞는 선지. 재화나 서비스 제공을 대상으로 하는 권리 외에 다른 형태의 권리도 존재한대요. 우리 아까 전에 출제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짚었던 요 부분 있죠. 재화나 서비스인 경우가 많지만 그 외의 내용일 수도 있다고. 2번도 맞습니다. 3번. 예약상 권리자는 본계약상 권리의 발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결정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예약상의 권리자는 아까 전에 두 가지 유형으로 우리가 살펴봤죠. 예약을 두 가지 유형으로 살펴봤으니까 먼저 첫 번째 유형에서의 예시였던 업체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급식업체. 얘는 본계약상의 권리를 발생시킬 수도 있고요. 발생시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급식업체가 본계약 체결 요청을 할 수도 있고요. 본계약상의 요청을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자, 이 업체는 채권을 지닙니다. 본계약을 체결시킬 수 있도록 그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지녀요. 근데 그 권리를 반드시 실행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본계약상 권리의 발생 여부를 업체는 결정할 수 있고요. 식당 예약하는 사람도, 식당 예약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사표시를 안 하면 본계약상 권리 발생 여부를 결정할 수 있죠. 식당에 가지 않으면 본계약상의 권리를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3번은 맞는 선지고요. 4번. 급부가 이행되면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가 소멸된다. 그쵸? 제일 위에 나와 있던 개념이죠. 급부를 다 이행하면 채무는 소멸됩니다. 5번. 불법행위 책임은 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국한된다? 아니죠. 아까 위에서 타인이 개입해서 위법적인 행위를 한다면 그 사람에게도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이 갈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26번 답은 5번이고요. 27번으로 한번 가봅시다. 기억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봅시다. 기억이 아까 뭐였죠? 기차 탑승을 위해 미리 돈을 지불하고 승차권을 구입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자, 기억에 대한 우리는 이해를 조금 하고 왔어요. 어떤 것이냐? 예약이 아니다. 예약에 해당하지 않고 예약에 해당하지 않는 계약일 뿐이다. 라는 내용이 나와 있었습니다. 요거를 머릿속에 넣고 한번 선지판별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기차 탑승은 채권에 해당하고 돈을 지불하는 행위는 그 채권의 대상인 급부에 해당한다. 기차를 탑승하기 위해서 미리 티켓을 끊었어요. 기차를 탑승할 권리를 산 거죠. 기차 탑승은 채권에 해당하는 건 맞아요. 내가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니까. 기차 티켓을 끄는 사람이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니까. 그렇지만 그 채권의 대상인 급부는 뭐예요? 어떤 특정 행위를 요구하는 거예요? 기차 탑승 서비스를 나에게 제공해라 라는 걸 요구하는 거죠. 돈을 지불하는 행위가 급부가 아니고요. 기차 탑승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그 급부에 해당하겠죠. 돈은 이미 지불을 한 상태고요. 기차 탑승 서비스를 제공해라를 요구할 수 있는 게 그 채권의 내용이겠죠. 두 번째, 기차를 탑승하지 않는 것은 승차권 구입으로 발생한 채권에 대응하는 의무를 포기하는 것이다. 티켓을 끄는 사람은요, 채무자가 아니라 채권자예요. 의무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 권리를 포기하는 거죠. 채권에 대응하는 의무는 채무죠. 채무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차에 탑승할 수 있는 채권을 포기하는 겁니다. 틀린 선지 3번.
기차 승차권을 미리 구입하는 것은 계약을 성립시키면서 채권 행사 시점을 미래로 정해두는 것이다. 자, 여기에서 채권은 뭐예요? 요 계약에서의 채권은 뭐예요? 아까 말했다시피 기차 탑승 서비스를 제공해달라. 그걸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이 계약상의 채권이죠. 기차표를 미리 끄는 그 계약상의 채권이에요. 그 채권의 행사 시점을 미래로 정해두는 거래요. 맞는 선지죠. 내가 지금 기차 탑승 서비스를 제공받을 채권을 돈을 주고서 샀습니다. 그렇지만 기차는 나중에 타겠다는 거죠. 기차 탑승 서비스는 나중에 받겠다. 그 채권의 행사 시점을 미래로 정해두는 행위이다. 기억에 맞는 말이죠. 기억을 설명하는 올바른 진술입니다. 4번, 승차권 구입은 계약 없이 법률로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발생시키는 행위이다. 말도 안 되죠. 아까 전에 예약이 아닌 계약이라 그랬어요. 계약 없이라는 선지 자체가 말이 안 되고요. 5번, 미리 돈을 지불하는 것은 미래에 필요한 기차 탑승 서비스 이용이라는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한 것이다. 본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는 것은 예약의 정의죠. 얘는 예약이 아니라고 지문에서 나와 있었습니다. 기억은 예약에 해당하지 않는 계약이다 라는 이 단순한 한 문장으로 두 개의 선지를 제낄 수 있었습니다. 자, 정답은 3번이고요. 28번으로 갑시다. A에 제시된 예, 우리 아까 전에 정리하면서 봤던 그 예죠. 그 예를 활용해서 예약의 유형에 따라서 권리자가 요구할 수 있는 급부에 대해 정리한 거예요. 자, 급부 내용을 예약 유형별로 생각해 보면 되겠죠. 자, 아까 채권을 발생시키는 예약은 첫 번째 유형에 해당하는 거고요. 거기에 해당하는 예시는 급식업체였어요. 그리고 예약 완결권을 발생시키는 거, 오자마자 내가 의사만 밝힘으로써 바로 본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예약 완결권을 발생시키는 예약은 그 식당 예약하는 사례였죠. 자, 예약상의 급부는 기억은 뭐였죠? 본계약을 승낙하는 거. 여기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이 채권의 급부 내용은 예약상 권리자의 본계약 성립 요구에 대해 상대방이 승낙하는 것이래요. 급식계약을 승낙하는 것. 이 기억에 들어가야겠고요. 본계약상의 급부는 뭔가요? 본계약상의 급부는 돈 줘. 급식 대금 줘. 요게 본계약상의 급부였죠. 디귿은 급식 대금 지급이 해당이 되겠고요. 니은도 한번 볼게요. 사실 답이 나오긴 했지만 식당 예약한 사례를 생각해 봅시다. 식당에 도착한 것 자체가 예약 완결권을 식당에 도착해서 예약 완결권을 행사하면 곧바로 본계약이 성립해요. 이 사람은 예약상에 있어서는 어떠한 급부를 발생시키지 않았어요. 뭐 의사표시를 하는 단계에 있어서 그 예약상의 상대방, 식당 주인에게 뭐 계약상 요청하는 것이 있었나요? 없었죠. 계약상 요청하는 것이 없이 예약상의 권리자는 의사표시만 하면 바로 본계약이 성립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약상에 어떤 것을 요청할 이유가 없죠. 자, 그래서 없음에 해당하는 1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29번 문제로 넘어가 봅시다. 29번 사례 문제예요. 윗글을 참고할 때 보기에 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보래요. 자, 특별한 행사를 앞두고 있는 갑은 미용실을 운영하는 을과 예약을 했대요. 행사 당일 오전 10시에 머리 손질을 받기로 했대요. 갑이 시간 맞춰서 미용실을 방문해요. 머리 손질을 요구했을 때 병이 등장을 하네요. 병이 이미 을에게 머리 손질을 받고 있었다고 합니다. 갑이 예약해둔 시간에 병이 고의로 끼어들어서 위법성 있는 행위까지 했대요. 고의로 끼어들었고 고의성도 있고 위법성도 인정을 받았대요. 갑은 오전 10시에 머리 손질을 받을 수 없는 손해를 입었대요. 자, 그럼 위에 나와 있는 개념과 연관지어 생각해보자면 얘는 타인, 을은 채무자죠. 나에게 머리를 해주어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는 채무자예요. 자, 위에서 아까 나왔던 그
채무 불이행 책임 이런 것에 관해서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채무자는요. 잠시만요. 채무자는 급부를 이행하지 않아서 손해를 발생시키면요. 그 손해를 발생한 것이 고의나 과실에 의한 게 아니다 라는 걸 증명하지 못하면, 고의나 과실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채무 불이행의 책임을 집니다. 왜냐하면 채무자는 채무를 이행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 급부를 이행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고 그것을 불이행했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이 채무 불이행 책임은 그 내용이 어떤 것이었던지 간에, 그 급부가 어떤 것이었던지 간에 손해배상 채무로 이어진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자, 타인이 잘못한 경우에서도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었었는데요. 내가 고의나 과실로 피해를 끼친 경우에 이게 위법성이 인정이 되면 불법 행위 책임이 성립된다고 나와 있었고요. 이는 손해배상의 채무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의무로 이어지게 된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여기서의 채무자는요, 을이고요. 타인은 병입니다. 손해를 입은 사람이 나죠. 1번부터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1번, 가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을의 과실이 있는 경우래요. 을의 과실이 있으면 을은 갑에 대한 채무 불이행의 책임이 있고 병은 갑에 대한 손해배상의 채무가 있다. 맞는지 한번 볼까요? 을은요, 자신의 과실로 인해서 갑에게 손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 급부를 이행하지 못해서 손해를 발생시켰기 때문에 채무 불이행의 책임이 있고요. 병은요, 위법성을 인정받는 그런 행위를 했기 때문에 손해배상의 채무를 지게 되죠. 1번 맞는 선지로 볼 수 있고요. 2번, 가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을의 고의성이 있는 경우 을과 병 모두 갑에게 손해배상의 채무를 지고 있고 을이 배상하면 병은 갑에 대한 채무가 사라진다. 을과 병, 을이 고의가 있는 경우에 둘 다 손해배상의 채무를 지게 됩니다. 을이 배상을 하면 병은 갑에 대한 채무가 사라지죠. 왜냐하면 왜? 급부 내용이 동일하기 때문이다 라고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었죠. 갑이 입은 동일한 손해에 대한 채무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손해배상을 하면 다른 사람의 채무가 사라진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3번, 가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을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 증명되지 않은 경우 증명을 아직 못했어요. 을과 병은 모두 갑에게 채무를 지고 그에 따른 급부 내용은 동일하다. 고의나 과실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둘 다 손해배상 채무를 지게 되고요. 그 급부 내용은 똑같습니다. 갑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 그것이 그 내용이 되겠죠. 4번, 가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을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 증명되지 않은 경우, 을은 또 증명을 못했대요. 을과 병 모두 채무 불이행 책임을 지므로 갑에게 손해배상 채무를 진다. 요거는 맞아요. 요 문장은 맞는데요. 을과 병 모두 채무 불이행의 책임을 지나요? 아니죠. 병은요, 계약 당사자가 아니에요. 머리 손질이라는 것을 급부로 한 계약 당사자가 아니에요. 그냥 타인일 뿐이었죠. 계약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채무를 지지 않습니다. 채무는 그 급부를 이행해야 할 의무인데 그 급부를 이행해야 할 의무는 계약 당사자인 채무자만 지게 되죠. 여기서의 채무자는 을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을과 병 모두라는 서술을 한 4번 선지는 틀린 선지가 됩니다. 꼼꼼하게 보셔야 맞출 수 있었던 문제죠. 5번, 가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을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음이 증명된 경우 을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는 게 증명이 됐대요. 증명이 됐다면 이 사람은
채무불이행 책임도 지지 않고요. 손해배상 채무도 지지 않아도 된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고의나 과실이 없음이 증명된 경우 을과 달리 병에게는 손해배상의 채무가 있다. 맞는 말이죠. 을은 손해배상의 채무를 지지 않아도 되죠. 고의나 과실이 없음이 증명되었기 때문에. 자, 맞는 선지고요. 4번이 틀린 선지다 라고 판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어휘 문제 갈게요. 이러한 어휘 문제는 푸는 방식이 다양하게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번에 보니까 전부 다 용언에 가까운 의미를 찾는 문제예요. 용언에 가까운 문제를 찾는 문제에서는요. 주어, 목적어, 부사어, 문장 성분의 의미 속성을 비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어, 목적어, 부사어와 같은 문장 성분의 의미 속성을 비교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같이 문제 풀면서 봅시다. 자, 얘를 데리고 문제 옆으로 한번 가봅시다. 지문 옆으로. 자, A부터 볼게요. A를 보시면요. 보자. 요거 색깔을 좀 다르게 합시다. 자, 채무자가 채권을 가진 이래요. 가지다의 목적어가 뭐예요? 채권이에요. 자, 채권을 가지다. 요것과 의미가 비슷한지 한번 봅시다. 자부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라고 나와 있네요. 자부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자부심과 채권은 의미 속성이 비슷한가요? 아니죠. 채권은 법률적인 권리에 관한 것이고 여기서의 자부심은 마음, 심리와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가깝지 않고요. 비읍이 아니라 비로 한번 가봅시다. 비, 대금을 받기로 했대요. 어떠한 물리적인 것을 받다라는 뜻으로 쓰였네요. 2번 선지를 한번 봅시다. 받았다. 요 받았다 용언과 가장 가까운 문장 성분부터 분석을 하면 되는데요. 가장 가까운 문장 성분 어딨죠? 편지를이죠. 가장 가깝게 붙어 있는 게 목적어예요. 그 목적어의 의미 속성은 물리적인 것이죠. 자, 그럼 대금을 받다, 편지를 받다. 가장 가까이에 있는 문장 성분, 목적어의 의미 속성이 비슷하네. 그러면 가장 가까운 의미로 쓰였을 확률이 높습니다. 자, 2번이 정답이고요. C, 기차역 주변에 새로 생긴 상가에 가보았대요. C를 한번 봅시다. 문제가 생길 수 있대요. 여기서는 주어가, 생기다의 주어가 문제예요. 3번 선지에서는 생기다의 주어가 뭐예요? 상가죠. 상가가 새로 생긴 거니까. 자, 문제랑 상가는 의미 속성이 다르죠. 3번 틀린 선지고요. 4번 책임을 묻다. 그리고 4번 선지에서는 방법을 묻다라고 하네요. 책임과 방법도 의미 속성이 유사하지 않습니다. 자, 2로 한번 가봅시다. 2에서는 피해를 끼치는 행위네요. 자, 여기 끼치다에서는 목적어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5번 선지, 소름이 끼치다에서는 목적어가 없죠. 자, 그러면 5번도 틀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용언에 가장 가까운 의미를 묻는 것은요. 그 용언에 가장 가까운 문장 성분을 보시고요. 그 문장 성분의 의미 속성을 비교하고 그리고 서술어가 요구하는 필수 성분이 잘 들어가 있는지 아까 이 같은 경우에는 목적어가 필수 성분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5번에는 목적어가 존재하지 않죠. 자, 서술어가 요구하는 필수 성분이 다른 경우에는 의미가 유사하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판별 방식을 가지고 2번이 답인 걸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채권과 관련된 21학년도 수능 해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